예, 오늘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이제 요 계절이 가장 덥기도 하고 휴가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휴가를 가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 자세히 설명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회원 가입하는 거 공부를 해볼 겁니다. 회원 가입. 포털 사이트가 뭐라 그랬죠? 포털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 그랬죠? 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거를 포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성문, 대저택의 출입문, 현관문과 같은 걸 포털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회원 가입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가입하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에 회원 가입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개인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는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요. 예전에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취미가 뭐냐, 뭐 별걸 다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건 묻지 마라 이거지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 만들 때 대리점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핸드폰을 개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 사람이 홍길동이가 맞거나 일진배가 맞거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한 사람당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 거를 가입하는 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하고 다음은 다음에서 하고 구글은 구글에서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신세계백화점에 회원 가입하려면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하고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에 가서 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하듯이 다 따로따로 해요. 한꺼번에 여기저기다 하기는 안 돼요. 제 것도 하나 돼 있는데 나는 이거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인터넷 실행하세요. 인터넷. 구글이란 곳에 이제 우리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실행하면 크롬 있잖아요. 그렇죠?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요 검색창이나 주소창에다가 네이버라고 쓸 거예요. 네이버. 그럼 상단에 네이버가 떠요. 이렇게. 네이버가 뜨면 네이버를 누르시면 돼요. 네이버를 누르시면은 네이버가 이제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여기 회원 가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원 가입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실 거예요.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 이제 하나하나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하려면 내 이름, 연락처 이게 다 이 안에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를 묻냐면 당신의 연락처 개인정보를 우리가 사용해도 됩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이거 허용하겠느냐? 그 다음에 실명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
가짜 이름이야 실제 이름을 써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귀찮으면 여기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세요.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셔. 회원가입하려면 다 이거 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약관에 뭐 동의하고 서명하고 하는 것처럼 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으로 다음이란 글자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따라가지를 못하네. 큰일 났네. 자, 여기 다음. 이제 나오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거 나와요? 다음은 뭐예요? 그럼 아이디라는 데다가 클릭하시고 아이디는 영어로 아이덴티피케이트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신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면 몇 동 몇 호, 몇 층 몇 호라는 자기 가구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개나리 아파트 뭐 1207호에 산다. 그러면 1207호가 내 건지 알아야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이버에 회원이냐? 그러면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디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BOK라고 쓸 거예요. 북. 난 책을 좋아하니까 북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잘 보세요. 먼저 이렇게 북이라고 쓰고 나서 밑에 비밀번호 있는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저처럼 빨갛게 나올 때가 있어. 빨갛게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라는 아이디는 누가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막 이런 걸 썼어. 이런 거. 그랬더니 여기가 빨간 게 사라졌잖아. 그럼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아이디를 만드실 때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써야 돼. 어떤 게 좋을까? 내 이름을 영어로 표기한다든지 하는 거. 근데 저는 이미 네이버에다 3개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입은 안 되는데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는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섞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쓰면 안 돼. 소문자, 대문자, 기호 이런 걸 써야 돼. 기호. 근데 이것도 사용 불가라고 돼 있네. 사용 불가하면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런 비밀번호를 똑같이 2번 써야 돼. 요 위하고 아래를 똑같이 2번 써야 돼. 비밀번호를 쓰고 밑에는 비밀번호 분실할 때 사용하는 확인용 이메일인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비밀번호를 만들 때 저는 지금 위험이라고 나타났고 위험? 이런 비밀번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막 복잡하게 써야 돼. 복잡하게 쓰면은 문제는 뭐냐? 내가 못 외워. 내가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는 이정민, 영어로 이정민을 이렇게 쓰고 막 숫자, 기호 막 섞었어. 이렇게 숫자를 썼어. 그러면 어떤 거는 사용 불가하다고 떠. 사용 불가. 이건 못 쓴대. 그러면 보시고 이건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보통이라고 된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에다가 클릭하고 본인 이름을 쓰는 거야. 아이디 쓰시고 아이디가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시고 연습장에다가 잠깐 적어 놓으세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이디를 만들고 나면 까먹어. 비밀번호도 사용 불가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위험이라고 나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는 메모를 해 놓으시라고. 누구한테 보여주지 말고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름 쓰는 란에다가 이름을 본인 이름 3글자 쓰시고 생년월일 쓰는 거는 8자리니까 1900 몇 년
몇 월 며칠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50년 06 25 1950년 6월 25일생이다 그러면 8자리를 쓰는 거지. 통신사 여러분 통신사 있죠. SK텔레콤 쓰는 건지 KT 쓰는 건지 쓰는 거 쓰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 핸드폰 번호 적으시면 돼. 그러니까 어디 센터를 이거 인터넷 열으려면은 내 생년월일을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어. 예.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이제 떠. 거기 말씀이 휴대폰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인증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 인증 확인 아니라 일정표 거기 이렇게 작성된 게 거기 나와 있다고 그걸 열어보라고. 지금은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1950년생은 아닌데 그냥 연습 삼아 써봤거든요.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럼 이제 밑에 인증 요청을 하면 제 신분증에 있는 생년월일하고 여기다 입력한 생년월일이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 정확히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인증 요청을 누르면 핸드폰으로 인증 요청이 와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나타나거든. 그리고 저기 생년월일도 찍지만 인증번호도 찍어야 되는 거. 인증번호 핸드폰으로 오니까 인증번호 핸드폰 온 거를 보고 하셔야 된다고. 아직도 나는 이게 이제 한참 배워야 되겠어. 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본인 인증을 했는데 저는 아이디가 3개가 있어요. 그 회원가입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이 되거든. 자, 여기다가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쓰고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8자리 쓰시고 통신사 고르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시고 본인 핸드폰 번호 적으시고 약관 전체 동의 누르시고 밑에 인증 요청을 누르면 핸드폰으로 뜬다고.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와요. 6자리 숫자가.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저는 이미 아이디가 다 만들어니까 더 이상 못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만들어지거든. 그 회원 가입한 거 축하드립니다 라든지 메시지가 뜰 거라.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휴대폰하고 아이디는 자, 가입하기라는 거를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인터넷을 제일 마지막에 100단계가 인터넷을 배운다 그러면 한 50단계에서 이걸 배워야 돼. 이 가입하는 거 없이 하는 거를 공부하다가 서비스를 받으려니까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앞에 나오니까 앞에 가입을 하는데 아이디 만드는 거, 대문자, 소문자, 기호 입력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타자 연습이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증받는 거 핸드폰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어떻게 뜨냐면 여기에 회원 가입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든지 무슨 이렇게 그림이 하나 뜨거든. 가입을 하면. 그전에 이제 전혀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서교사님은 지금 핸드폰 안 갖고 오셨으니까 문자가 집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핸드폰으로. 아 지금 이게 갔어요? 인증번호는 갔는데 그 번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하지. 가입이 지금.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야지 지금.
쉽게 말하면 나가리 된 거야. 나가리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기존에 저는 쓰고 있으니까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좀 보세요. 거예요? 아까 뭐 어디라고 그랬지? 인증번호 받는데 KT요? 아, 스페이스가 아니라 구글, 네이버 뭐 그런 데서 받아요? 그게 아니라 자, 제가 메모를 해드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개인정보를 넣는데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성별을 입력했죠. 그 다음에 통신사하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인증번호를 발송을 해요. 통신사에서. 그러니까는 KT 회원이냐, SK텔레콤이냐, 아니면 LG U+냐 통신사를 선택을 하고 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인증을 하면은 실제 그 전화번호 통신사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대리점에 갔을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거로 개통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정확히 입력을 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안무개 씨가 실제로 있군요 라고 확인이 되거든. 이걸 해야만이 이제 최종적으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두고 온다든지 핸드폰이 없는 분도 있잖아. 네. 그런 사람은 가입을 못해요. 그리고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분이 개통을 해서 부모님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 안 돼. 그냥 자녀 이름으로 돼 있어요.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돼 있으면 자녀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돼. 그래,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불편한 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 뭐. 그래갖고 이제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를 때는 본인 인증을 다시 확인 받아야 돼요. 근데 아들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해놓으면 싫어하고 그럴 때는 때려 부숴요. 방법이 뭐냐? 네. 명의를 바꿔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여기 SK 나 그러니까는 휴대폰 회사-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제 이름으로 개통을 해갖고 와이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는다 그러면 인증을 못 받거든. 그래서 제가 제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명의 변경을 요청을 하면 대리점에서는 이제 가족 확인이 됐잖아. 신분증하고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이제 명의를 변경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발각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건 얘기를 하면 되지. 가족한테, 자녀들한테. 야,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인증받고 하려니까는 아유, 그런 거 절대 반대야. 네 맘대로 그렇게 한다고. 내가 지 새끼인가? 그건 뭐 방법이 없지 뭐. 속된 말로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다시 개통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뭐. 그러면은 내가 하면은 자기가 나를 호적에서 파버린대요. 그래서 사실 똥대가리가 자, 있잖아요. 우리 94쪽, 95쪽을 보시면 아이디 입력란,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와 있는데 예전엔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라고 나왔었어요. 혹시나 틀릴까봐. 비밀번호를 내가 1, 2, 3, 4라고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1, 2, 3, 5라고 쓰면 뭐라고 썼는지 모르니까는 비밀번호 한 번만 써서 회원가입해버리면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을 입력하라고 나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94쪽에 보면 비밀번호 2번 입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인증을 받아서 본인 인증 받아서 비밀번호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아까 입력하는 난이 한 번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입력하고 근데 생년월일 입력할 때는 연도는 1900 몇 년하고 쓰면 되는데 월은 몇 월인지를 고르라고 나와. 1월인지 2월인지 고르라고 나오고 아니면 직접 써도 되고 키보드로. 그렇게 이제 뭐 비상연락용 전자우편 입력란이 있는데 그건 안 써도 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면 핸드폰으로 인증받는 과정이 나와. 인증을 받아야만이 실제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영합니다. 뭐 가입을 축하합니다라든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잠깐만 뭐라?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가리키는 사람이 로그인 못하면 안 되는데. 이때는 방법을 바꿔서 써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뭐 예전에 비밀번호 잘못 건드렸는지 이랬나 봐. 제가 네이버에 가서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제 이름은 이정민인데 제가 별명을 이정민 훈장으로 고쳤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정보를 고칠 수도 있거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도 사진도 넣을 수도 있고 별명도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당장에 급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할 텐데, 그러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활동을 할 때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요 얼굴이 등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이제 뜨는 거지. 회원 가입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가입을 하고 나면 핸드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셔갖고 외국에 가셔갖고도 거기 호텔에 있는 컴퓨터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전 세계 언제든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이 732개 글이 올라왔대. 제 쓴 글 말고 저랑 이혼 맺은 사람의 글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라고 알려주는 거고, 전자우편이 9개가 왔대. 9개. 전자우편이 이렇게 치과보험 안내, 노안수술 안내, 뭐 치매 정보, 뭐 임플란트, 그런 거만 와요. 어떻게 알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는 건 아닌데 제 나이를 대략 알고 노안수술 받아라, 뭐 치매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가서 귀찮으면 편지를 받은 걸 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받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정보거든요. 이런 거. 그럼 스팸이라는 걸 해. 스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스팸? 그 통조림 중에 스팸 통조림 있잖아. 네? 햄. 네.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스팸이라는 게. 본래 스팸이 군용 전투식량 통조림으로 생산한 업체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통조림이 남았잖아. 스팸이 남으니까 이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편물 편지함에다가 스팸 통조림 광고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왔나 하고 보면 스팸 광고만 들어있으니까는 쓸데없는 건 다 스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래는 정크라 그래. 정크푸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뭐 튀긴 음식 먹으면 안 좋다며요. 그게 이제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스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스팸.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데 외국에서는 스팸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명절 때 스팸을 선물한다는 거야. 그게 이상하대.
맛있거든. 스팸이 맛있어. 짭짤한데 건강에는 좋지가 않지. 그거 저기 뭐 스팸을 저기 뭐야 부대찌개 그거 안 넣으면 맛이 없어. 맞아.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는 말이 우리 컴퓨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스팸. 아, 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럼 뭐 뜻이 뭐야 원? 자, 회원 가입을 하면 뭐가 좋으냐 이거지. 아직 가입을 못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실습은 못 하겠지만 가입하고 나면은 이제 회원들만의 서비스가 있어. 서비스가 존재해요. 회원이 아니면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게 있거든. 그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우편, 편지 보내고 받는 거,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쇼핑 등등등 되게 많아요.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회원 가입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야. 부동산 정보 어디가 지금 매출이 뭐 매매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도 내가 마포역에서 어느 역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회원 가입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쇼핑몰 물건을 구매하면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 배달. 그 회원 가입하고 거기에 이제 내 집 주소를 알려줘야 물건을 배달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전자우편은 전자우편 주소가 회원 가입을 해야 전자우편 주소가 발급되거든요. 이래야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카페라고 있어요. 카페. 동호회. 취미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것도 가입을 해야만 돼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블로그는 뜻이 뭐야? 블로그요? 블로그는 인터넷상에 접속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블로그라는 말이 제가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은요. 블로그는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이거는 뭐냐면 웹에 로그한다 그래요. 로그. 웹이 인터넷입니다. 웹은 인터넷이란 뜻이고요. 로그라는 말은 뭐냐면 접속한다는 뜻이에요. 접속. 원래 로그가 항해 일지를 기록한다는 뜻이래요. 항해 일지를 기록한다는 뜻이 로그하는 거래요. 왜 그러면 항해 일지라고 썼느냐? 예전에는 인터넷을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어딘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는 게 인터넷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란 공간에 일기장처럼 일기를 쓰듯이 접속을 해서 오늘은 뭐를 했다 이런 기록을 하는 게 블로그인데, 지금은 뭐 항해일지라고 표현을 하면 더 불편하니까 그냥 블로그는 인터넷상에다가 신상을 기록한 일상을 기록한다. 인터넷에 일상을 기록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갖고도 돈벌이도 되고요. 많이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겠지만 다음에 이제 이걸 배우시고 싶으시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했잖아요. 이 아이디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로그인을 못했거든요. 그럼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명령을 걸면은 컴퓨터에서도 원격으로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전자우편, 메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사진을 보내야 될 일이 있어. 서류를. 그럼 어떻게 보내요? 국제우편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우편물로 보내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가더라도 몇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자우편으로 보내면요 1분도 안 돼. 몇천 문 가거든. 그 메일을 클릭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체 메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왔네. 이건 뭐야? 갤럭시 20 S23 시리즈 2만 원 한정 특가 지금 확인을. 이거는 이제 핸드폰 광고하는 거지. 광고. 이런 거는 스팸 차단시키면 돼. 그럼 두 번 다시 저한테 안 와요. 스팸 차단하면. 로또. 이렇게 해서 당첨됐으면 1등 당첨 못한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다 당첨할게. 사실 요즘 그래요. 로또 당첨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불필요한 편지는 삭제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은 텔레비전 큰 거 사가지고 거실에 하나 놓고 화장실에 놓고 텔레비전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크고 놓고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누가 그러더래. 100일 기도를 했대. 하나님 부처님 로또 당첨해 주세요 하고 100일 기도를 했더니 100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로또나 사고 얘기해라 그러더래. 로또도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노력은 안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강의를 지원한단 말이야. 이 강의를 지원하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 거에 나타나거든. 이렇게 이제 보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받아보고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저를 채용을 할 테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백화점 상품권이 도착했대. 이게 뭘까? 설문에 참여하면 해도 되겠네 지금? 내년 3월 달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 안 해. 보험 상담하면 허건 날아. 전화가 문자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뭐 교육기관들이지만은 동작구라든지 외국하고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보낸 거에 있는 거고요. 보낸 거. 제가 예전에 보낸 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스팸 메일함 85개가 스팸으로 처리한 거야. 필요 없잖아요. 그럼 비워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싹 지워져. 제가 편지를 보다가 불필요한 거 지웠거든. 휴지통이 지웠단 말이야. 이거 비우면 되지. 비우면 휴지통이 깨끗해지니까 이제 깨끗해졌어. 집에 휴지통 비워놔야지. 안 그러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랬죠? 제가 저한테 쓴 편지도 있어요. 제가 저한테 연습 삼아 연습할 때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상대편 연락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연락처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전자편을 통해서 많은 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았는데 USB 메모리가 있어야 자료를 가져가는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나한테. 4개 쓰기를 눌러서 오늘 공부한 자료를 여기다 보내. 그럼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받아오면은 집에 컴퓨터로 받아오는 거지. 그렇게 하고도 많이들 해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편지 써보셨잖아. 그렇죠? 편지 쓸 때 뭐를 쓰죠? 상대편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고 내용을 쓰잖아요. 내용. 친구한테 이제 뭐 편지를 보낸다거나 뭐 회사에 이력서를 보낸다 그러면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려면 이제 사진을 동봉하잖아요. 그렇죠? 다 가능해요. 여기서. 서류 같은 거, 이력서 같은 거 보내려고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예전에 이력서 용지를 사가지고 썼단 말이야. 지금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100통이든 10,000통이든 마음대로 프린터로 뽑아낼 수도 있고
그냥 첨부시켜서 메일로 보내는 거야.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서류를 가지고 수기로 작성해서 회사를 갔었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성으로 자료를 보내요. 이제 검문 검색한대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날이 더워서 이상해진 건지 몰라도 이거 봐, 이제 뭐 학교에 침입을 해서 선생님을 찌르고 도망갔나 봐. 졸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묻지마 폭행들이 있다 보니까는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체포했다 그러잖아. 흉기 소지한 사람. 빨리 없어져야 돼. 왜 길거리 지나가는데 왜 갑자기 그냥 와갖고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가냐고. 이상한 거지 그게. 음. 요즘 혹시 저런 광고 인터넷 보셨어요? 내용물 없는 우편물 오는 거, 국제 우편물 오는 거. 근데 이제 그 안에 우편물의 내용이 뭔지 이제 봉투를 뜯어보면 뭐 가루 같은 게 나오거나 가스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우편물이 오면은 국내 우편물 같으면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대략 알 수 있는데 국제 우편물이 오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국제 우편물 보낼 사람이 없거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112로 신고해라.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더라고. 어디가 아프면 119로 전화 걸어서 119로 호출하듯이 112로 전화하면 네,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이 보이네. 뉴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그렇죠. 메일 보고, 메일 보내고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가입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연습을 못 하고 있는데 상대편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내용을 기록을 해서送신을 하면 상대편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집에서 편지 봉투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 이름 적고 편지지에다 내용 써서 붙이고 우표 붙이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우편 배달부가 수거해 가서 배달을 해주는 것처럼 컴퓨터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도 한 200통 정도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든요. 교육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교육이 있으면 와서 교육받으시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도 보내기도 하고,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래서 받았으면 이제 답장도 해줘야지. 답장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답장을 요청하는 건 답장을 해줘야지. 하나 본다면은 제가 저는 이제 구글 메일을 써요. 지메일을 쓰는데 제가 이제 지메일에 접속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입력했더니 너 이정민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핸드폰으로 떠요. 핸드폰으로 떠가지고 핸드폰에서 제가 이정민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확인한 당시에서 이제 제가 우편물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본인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본인 확인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접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비밀번호를 누가 알게 되면은 함부로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전에 받았던 전자우편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오늘 받은 거야. 여기 있는 건 아직 안 읽은 건데, 조금 전에 온 게 이거야. 야, 누가 로그 접속하려고 하는데 너 맞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뜨는 거지. 이거는 아는 거니까 이제 닫으면 되고요. 우편물이 지금 38개가 왔대요. 38개. 이렇게 38개가 왔어요. 잠깐만, 이거는 뭐야? 아, 출판사에 감수다 지원했어요. 감수다. 책을 새로 만들면 책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오고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뭐 오는 게 있어서 제가 받아보는 게 있어서 받아보는 거 있고, 주로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거,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카드사에서 이제 카드 명세서를 우편물로 안 받고 컴퓨터로 받아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보는 거지. 요즘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이제 이런 거를 매일매일 제가 받아보겠다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뭐 검색을 안 하고도 매일매일 와, 이렇게.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는 상태에서 아이디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잠깐만요. 제가 그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을 했는데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 네. 못 바꿉니다. 아이디는 변경이 안 돼요. 변경하고 싶으면 아이디를 새로 만들고 기존 아이디를 탈퇴해야 돼요.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하다. 새로 가입하고 기존 아이디를 탈퇴한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A라는 B라는 회사 여기저기에다가 기존에 쓰던 아이디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 그럼 아이디 변경이 안 되니까 새로 가입을 해서 기존 거를 삭제해버리면 새로 가입, 여기저기에다가 또 새로 만든 아이디로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 제가 예전에는 네이버를 주로 썼어. 네이버 다음을 썼다가 구글 메일로 바꿨거든요. 그럼 기존에 다른 데서는 몇천 군데가 다 다른 거로 돼 있었다가 구글로 바꾼 거를 명령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회원 정보를 바꿔야 되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바꿨어요. 현재 오늘 새로 가입을 다시 했는데 아이디를 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쵸. 오늘 가입하는 연습을 했는데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그래서 연습 삼아 해보시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회원 가입을 다시 하시면 돼. 네.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 바꾸고 싶은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기존 아이디는 로그인 하셔갖고 탈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건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여기 보면은 네이버로 접속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로 접속했는데 요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네이버 아이디 가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탈퇴하는 게 어딨나 볼까요? 잠깐만, 왜 탈퇴가 안 보여? 이름은 이름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름은 고칠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도 변경을 하고 다 가능한데
비밀번호 변경은 되는데 문제는 아이디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다른 거로 가입한 후에 탈퇴 명령을 걸어야 돼요. 네이버 탈퇴. 기억이 안 날 때는 물어보면 돼. 아, 프로필에 가 있대. 프로필에 가 있대. 여기 들어가서 내 프로필에 가서 저 밑에 여기 프로필에 가니까는요. 프로필에 가니까 여기에 회원 탈퇴가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이버로 갔어요. 네이버로 가면 오른쪽에 본인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네이버 아이디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내 프로필에 가서 쭉 내려가면은 회원 탈퇴를 누르는 거예요. 회원 탈퇴를 눌러서 자 동의합니다 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큰일 나죠. 지금은 왜냐면 제가 이걸 주력으로 쓰는 거거든. 네이버에서 카페나 이런 걸 쓰는데 이거로 다 회원 가입했는데 이걸 탈퇴해버리면 그 카페에서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다시 가입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탈퇴하면 안 되겠지. 근데 지금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이디를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만드시고 나서 새로 만드시고 나서 기존 거를 탈퇴 처리하시면 돼. 탈퇴를 안 하고 있다가 3개밖에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걸 만들려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가입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더 이상 가입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는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면 오늘 네이버 가입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댁에 가셔서 네이버에 가입을 한번 하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회원가입 누르시고 전체 동의 누르시고 쭉 내려가서 다음 누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클릭해서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1900 몇 년 몇 월 며칠 8자리 쓰시고 통신사 선택하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르시고 전화번호 8자리 쓰고 여기가 중요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세 번째 건 안 쓰셔도 돼요. 아이디는 5글자 이상.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더니 빨갛게 나오고 밑에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돼 있어. 이름은 못 써. 근데 막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빨간 게 여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쓰면 되는데 내가 못 외워 아이디를 헷갈려서. 비밀번호도 막 숫자만 쓰면은요 사용 불가라고 떠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글자랑 숫자랑 썼는데 문제는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써야 돼. 소문자 대문자 뭐 기호 숫자를 썼어. 보통이래 보통. 이거 써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필수 요거 체크하시고 인증 요청을 누르면 핸드폰 문자가 온단 말이야. 6자리 숫자가. 그러면 거기에 인증번호 쓰시면 회원 가입했습니다 하고 뜨거든. 그래서 그거를 인증 요청 누르고 회원 가입하기 전에 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연습장 메모지에다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왜냐면 본인이 까먹으면 또 힘들잖아. 근데 아이디는 그 영어하고 숫자인데 그거 영어는 꼭 소문자만 된다고 그랬죠? 아이디는요 다시 알려드리는데 소문자 숫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숫자로만 쓸 수가 있고요. 한글은 안 돼요. 영어하고 숫자로만 할 수가 있어요. 영어만 써도 돼요. 영어만 써도 되는데 막 이상하게 쓰면 본인이 모르잖아 이거를. I love book 이렇게 쓰면 누가 쓰고 있거든. 이런 거는 단어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거는 누가 쓰고 있거든. 요 뒤에다가 뭐 천사라고 쓴다든지 이것도 누가 쓰고 있나 봐. 그러니까는 단어가 예쁜 거 좋은 거는요 다 누가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정민 LEE라고 썼는데 누가 쓰더라고.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요. UYUNA 연아. 근데 연아 A를 6개를 써. 연아 하고 이렇게. 그 힌트를 써서 이 알파벳 E를 하나 더 쓴 거야. 이 3개를.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다시 가입을 못하지. 이건 쓸 수 있대. E를 5개 써봤어. 연습서만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 만드는 것도요. 처음에 이제 연습하다 보면 주력으로 아이디를 잘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는요. 네이버도 이거를 쓰고 카카오도 이거를 쓰고 구글도 이거를 쓰고 다른 데도 다 이거를 써요. 저는요. 아이디를 하나로 쓰면 편하지. 고의적으로 내가 쓰는 아이디니까. 비밀번호는 다 달리 써요. 저는. 네이버 비밀번호랑 구글 비밀번호랑 달라요. 다 외우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연습을 해서 가급적 외우려고 해. 애를 써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마저 꼭 회원 가입해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또 이어서 또 다른 수업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네이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음도 있어요. 다음. 네이버보다 먼저 나온 게 다음이거든. 다음. 다음은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카카오라는 기업 있잖아. 카카오라는 기업이 다음이랑 합쳐졌어. 그래서 다음 카카오라고 하거든.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여기도 가입을 한번 해주시면 돼. 여기도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제가요. 다음이랑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눌러볼게요. 회원가입을 누르면 여기에 카카오 계정으로 뭐야 깜짝이야 뭐야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한대. 카카오 계정. 카카오톡 하시는 거 있잖아. 카카오톡으로 그거로 가입을 한대. 그러니까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서 쓰시고 그거로 하면은 이제 가입을 하는데 이거 가입하지 마세요. 이건 더 복잡하네. 네이버만 가입을 해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초짜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초짜 아무도 몰라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회원 가입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라서 헷갈리는 거지. 한번 해보시라고. 아까 여기까지는 해보셨잖아. 근데 핸드폰을 안 갖고 오시는 바람에 인증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기억나실 거라.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번 해놓으시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꼭 기억을 해서 오세요. 메모지에도 적어서 갖고 오시고 남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겠지만은 본인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